안녕하세요.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이번엔 한국에서 이슈였던 베트남의 오토바이 전면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가짜뉴스까지는 아니지만 틀린 사실이 많고 오해하기 쉬운 설명도 많네요. 그리고 세부 설명에 앞서 우리의 기본적 판단 기준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막간설부터 시작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모든 정책이 다 가능한가?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당연히 베트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상 하고 싶은 대로 100% 하던 정부란 없습니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신하들이 찬성만 하진 않았죠. 그리고 독재 정권이라고 해도 국민 생계를 위협하면 반발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또 일당 독재 정권은 정적이 없는 게 아니고 외부에 적이 없으면 내부에 생기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가 있어도 시행할 여건이 안 되면 당연히 못합니다. 그럼 양의지 선수가 있는 NC 다이노스는 매년 우승하게요. 그래도 2020년엔 우승했네요. 부럽습니다. 좀만 더 분발하자 롯데. 가 아니고 정부의 의지만으로 100% 정책 시행은 불가하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30% 가능할지 80%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이제 베트남의 오토바이 금지 정책 그 시작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언제부터 오토바이 금지했나? 과연 베트남 정부는 언제부터 오토바이 도심 통행을 금지시키려고 했을까요? 2023년 올해일까요? 아니면 2020년? 아니면 2015년? 정답은 셋 다 아닙니다. 2005년 12월 9일자 베트남 인민신문 기사입니다. 2000년 12월 15일 정치국은 2010년까지의 수도 개발 방향과 임무에 대한 결의 15NQTW호를 발행했으며 그중 교통 혼잡과 환경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기동력 차량과 원동기 부착 이륜차의 제한 진행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처음 이륜차에 도심 제한을 지시한 내용은 2000년이 최초입니다. 오토바이 통행 금지, 인민들 뭘 타나? 3일 뒤에 나온 전지사 기사에도 하노이시 당위원회는 정치국이 명시한 해당 결의를 따르는 듯하다라고 썼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오토바이 도심금지 규제는 좀 더 단순했습니다. 하노이 도심 거주자의 신규 오토바이 등록을 막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에 반대한 사람이 전지사 기사에서 인터뷰한 레 꽝빙, 당시 국회 민원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최근 아들이 대학 입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가 필요했는데 하노이 도심에선 등록할 수 없어서 잘럼 현사는 지인에게 부탁했고 결국 이 오토바이는 도심에서 사용됩니다. 우리 동네에는 차량 변경, 신차 구매 등을 위해 다들 잘럼 현과 속선 현의 대리 등록을 부탁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 수요일 뿐입니다. 그리고 둘이 탄 오토바이가 둘이 탄 승용차보다 공간을 덜 차지합니다. 라는 개인 일화를 소개합니다. 상기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이라는 최상위 기관에서 최소 2000년부터 해당 정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도 이에 따르려 했지만 국회 민원위원장조차 반대하며 편법을 쓰고 있다고 공식 언론에 실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언급한 오토바이가 승용차보다 도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적다라는 논리는 지금까지도 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반박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저 인터뷰 2일 후인 2005년 12월 14일에 하노이는 공식적으로 오토바이 등록 중지 규정을 폐지하게 됩니다. 세상 물정을 몰랐어. 그럼 이제 베트남 정부는 오토바이 금지 정책을 포기했을까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아닙니다. 2012년에도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일부 노선에서 개인 차량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솔루션을 내겠다는 말인데 그게 성공했으면 2015년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겠죠. 1980년대에서 30여 년이 지난 2015년에는 하노이에 오토바이 약 450만에서 500만 대와 50만 대 가까운 승용차가 있고 호치민시에 오토바이 약 600만에서 650만 대와 50만 대 넘는 승용차가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하노이의 근성도 보통은 아니죠. 물론 호치민시도 금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야기가 길어져 최우선 시범 지역인 하노이로 설명합니다. 해당 기사 하단에 있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최소한 시민들도 정책의 목적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생긴 듯하네요.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고 친절하고 승객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저도 오토바이 버리고 버스 타겠다고 바로 맹세합니다. 이때 나온 계획이 3단계 오토바이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1단계로 하노이 환기엠호 주변 옛거리의 주말과 명절 기간 동안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합니다. 2021년부터는 도심 지역에 매일 7시에서 19시 외지 오토바이 운행을 중지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하노이 교민 중에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역시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수차례 제안되었지만 오토바이 제한 문제를 둘러싸고 매우 많은 반대 의견이 나왔고 현재 아직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2021년에도 야심찬 로드맵이 있었지만 생략합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뭔가 싶으실 텐데 2023년 6월에 또 한 번 하노이는 선언합니다. 2030년에 각 군의 오토바이 운행 중지가 포함된 2025년부터의 하노이 도시경제 발전 프로젝트가 승인됩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교통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문제에 항상 나오는 응우옌 수언티 박사입니다. 박사는 하노이가 오토바이 도심 진입 금지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노이는 폭 20에서 30m인 4차선 도로가 매우 적습니다. 도로가 그렇게 좁으니 차는 못 들어가도 오토바이는 좁은 길 지름길도 생계를 위해 들어갈 수 있지요. 또 박사는 현재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수요를 못 맞추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일 하노이에 약 1,400만 건의 왕래가 있지만 대중교통은 수요의 10%만 공급합니다. 이 상황에서 교통량의 70%를 차지하는 오토바이가 금지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한 박사는 오토바이가 금지될 경우 사람들이 승용차 구매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지금의 약 서너 배 더 혼잡해질 것이라 우려합니다. 왜 나는 이 영상을 만들었나? 처음 사시려고 확인 요청하신 분이 보내신 기사입니다. 아마도 하노이를 베트남으로 착각한 듯하네요. 그리고 2025년부터 적용이 아니고 2030년 적용을 위한 하노이 도심 12개군 업무 분장이죠. 하노이의 총 운행 차량 수는 23년 2월 14일 발표 기준 상기와 같습니다. 수치 오차야 있을 수 있지만 공공교통 운송 비율이 더 최신판에서 18.5%밖에 안 됩니다만 이상하네요. 사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구반 비엔 하노이 교통국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말하는 걸 텐데요. 저게 2022년 10월 31일 저 사람 은퇴식 사진입니다. 22년 11월 신규 임명된 응우옌 피트엉 신임 하노이 교통운송부 국장은 우측 사진 왼쪽입니다. 펀터라고 썼다가 칸토라고 쓰는 걸 보면 한 사람이 쓴 것 같지도 않고 여튼 다 오묘하네요. 사실 여기까지는 저도 그냥 웃고 넘기려 했습니다만 이건 일개 유튜버가 아니고 KBS에서 만드는 영상이란 것을 알고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태국과 베트남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상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도 2025년부터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자료를 본 것인지 궁금하네요. 베트남어를 몰라도 제목의 하노이와 2030 정도는 확인 가능하시죠? 제가 왜 초반에 정부의 의지대로 100% 되지 않는다고 길게 설명했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교수님이 틀린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아까 수많은 정책 발표의 흑역사를 보신 대로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비교해보면 교수님은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는 PD에게 악마의 편집을 당하신 듯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아시겠지만 베트남 언론도 2015년부터라 쓰기도 합니다. 정답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라는 걸 이제 다들 아셨죠? 오토바이 없어져도 차는 있는데 왜 눈치를 안 봐요? 또 아직 개인 차량만인지 영업용 포함인지는 모릅니다. 여튼 이렇게 베트남 오토바이 전면 진입 금지도 아니고
도심 진입 금지를 어디까지 할지 연구 중입니다. 누가 제게 2030년 오토바이 도심 진입 금지 가능할까 묻는다면 몰라요라고 밖에 답변 못하겠네요. 하지만 상기 영상처럼 호치민시부터 도심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하노이도 곧 도입 예정이며 배달과 운송용 전기 오토바이 도입도 계속 확장 중이고 관광용 임대 전기 오토바이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빔페스트가 대도시 전기버스 노선 확대 중이고 그랩 등 배달앱 회사도 전기차와 오토바이 도입 중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상황이 2030년까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너무 단편적인 일부 옛날 정보로 판단하는 일이 앞으로는 더 줄어들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제 의문인데 왜 한국에선 이렇게 베트남 오토바이 정책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부럽네요. 조회수 60만이라니.